안녕하세요, 퀴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퀴즈카페 커피 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커피에 대해서 잘 알거나 본인이 이제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본 영상을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피를 잘 모르지만 한 십몇 년 이제 퀴즈카페 창업을 해드리면서 이제 커피 머신을 수도 없이 넣어보면서 겪은 점, 왜 이때는 이 커피 머신을 써야 되고 요런 거를 쓰면 좋은지, 장단점들, 반자동 전자동의 장단점들을 어떤 커피 매니아로서가 아니라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게, 커피 머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전자동, 제가 이 영상 이미지는요, 요거는 이제 반자동에 필요한 것들이고, 이건 전자동입니다. 똑같아요. 요 뒤에는 똑같고요. 요 그라인더만 전자동은, 반자동은 있고 그라인더가 전자동은 없습니다. 요 차이만 있고요.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성 소품은 똑같지만 요건 틀리다 이런 게 있고, 반조동에는 또 저런 게 좀 필요해요. 소리라든지 청소리라든지 템퍼라든지 찌꺼기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별도로.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어서 안 넣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자동 같은 경우 흔히들 많이 이제 점주님들이 커피 머신 제가 선택하셔서 사셔라 그러면은 대부분 반자동 선택을 많이 하세요. 있어 보인다고, 그럴싸해 보인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동 머신 하면은 동구전자, 티타임 요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디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놓여져 있다든지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업소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용 혹은 오피스용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무용, 그러니까 오피스,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머신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업소용 커피 머신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업소용, 진짜 외부 고객한테 음료를 팔기 위한 머신은 따로 있고요.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전자동 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 보이지 않나요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즘 추세는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들 전부 다 업소용 전자동을 많이 써요. 스타벅스도 당연히 전자동 쓰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 일일이 그라인딩해서 템핑하지 않아요. 다 전자동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명드리면 반자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일일이 그라인딩해서 원두를 갈아서 이제 템퍼해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샷 받아서 그걸 이제 음료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고요. 장점을 얘기하자면 모양이 좀 그럴싸해 보인다, 전문가가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난다가 유일한 장점입니다. 단점은 일단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은 만드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고요. 또 청소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원두에 대한 소모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즈 카페를 하면서 전문 바리스타를 쓸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그냥 커피숍에서 좀 일할 줄 알거나, 아니면 사장이 직접 커피 타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시간이면 배우거든요. 이렇게 대략 눈대중으로 보고 배워서, 알바도 대략 눈대중으로 요렇게 하면 돼 하는데, 진짜 이 전자동 커피 머신은 얼마나 원두 이 분쇄도라든지, 그리고 이 압축 템핑이라 그러나요? 압축할 때의 강도, 요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그 맛이 나야 되는데, 누구는 원두 가루를 50g 템핑하고, 누구는 원두 가루를 80g 하고, 그러니까 맛이 매번 다른 거예요. 이 친구가 커피를 내주면은 진하고, 이 친구가 내주면 연하고, 그래서 후기가 너무 연해요, 너무 진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라인더를 템핑을 하다 보면, 그라인더로 이제 하다 보면 흘리는 게 반이고, 또 찌꺼기를 일일이 매번 털어줘야 되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청소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런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 좋다라는 거 하나, 반자동이고요. 헤마하고 라신발리가 가장 좋다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제품만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보급기, 정말 수많은 반자동 머신이 있지만 그 중에 요 회사 제품이 그냥 보급기다. 그래서 한 가격대는 250에서 한 350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있는 게 이제 전자동 커피 머신이거든요. 전자동 커피 머신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전자동 커피 머신, 이제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하면 이거를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다음 장에 있는데 요거를 생각하세요. 요거 동구전자, 뭐 유라, 뭐 요 필립스, 요거 뭐 티타임, 요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요런 거 전자동 커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혹은 오피스용, 뭐 티타임 등 필립스, 세이코 등, 뭐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업소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당 시간당 추출할 수 있는 추출량의 한계가 있고요. 이 압력, 내부 이 기계장치, 이 커피를 짜내는 압력 보일러 탱크 자체가 작고 약해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짜내는 힘이 얼마나 고압으로 이거를 높은 열과 고압으로 짜내냐에 따라서 이 크레마도 많이 생기고 원두도 굉장히 커피도 맛있게 나오는데, 그게 어렵고, 두 번째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시간당 추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실 거예요. 써보시는, 지금 이런 거 매장에서 중소형 매너를 많이 쓰시거든요. 한 잔 커피 한 5잔 주문 들어오면 한 10분 걸려요. 한 잔 누르고 한참 갈고 한참 추출하고 답답하거든요. 가격대는 한 50에서 150만 원대 할 거예요. 요거는 키즈카페에서 쓰시면 안 된다 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건 쓰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넘어가서 전자동 커피 머신은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반자동처럼 종류가 많은데요. 요게 이제 라신발리 M1, 이게 서머플랜, 요게 WMF 제품이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쉐어아트라든지 뭐 등등등등 정말 많아요. 가격대는 보통 1000만원에서 2500만원대 정도 합니다. 요게 라신발리 M1이 한 1100만원대 할 거고요. 서머플랜 제품이 한 25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커피 머신이고요. WMF, 요 프레스토 신형 제품 같은 경우 요것도 한 2200에서 500 정도 할 거예요. 요거는 뭐 던킨도너츠라든지 파리바게뜨라든지 예전에 요런 회사, 이 SPC 그룹에서 주로 사용하던 제품이 요 WMF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0에서 한 2500만 원대 할 거고요.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싼 업소용이 있습니다. 한 800만 원대 뭐 넥타 요런 제품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모형새가 조금 더 떨어져요. 근데 한 800, 600 뭐 요 정도 대도 제품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정도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가 키즈카페 커피 머신 하는데 무슨 이게 뭐 1500, 2000짜리 하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요 제품이 새 제품일 땐 그렇지만 중고로 사면 보통 한 200에서 한 500만원대, 500만원대면 좋은 거 살 거예요. 물론 스타벅스 서버플랜을 500만원대 사긴 좀 힘들어요. 좀 오래된 건 살 수 있는데, 좀 상태 괜찮은 건 한 800만원대 정도는 주셔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추 반자동 새거 사는 돈이나 전자동 중고 사는 돈이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동 중고를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커피 머신 뭐 내구성, 고장, AS 얘기하시는데요, 반자동이나 전자동이나 AS는 계속 발생해요. 엘리베이터랑 똑같습니다. 계속 관리 받으면서, 관리업체 통해서 관리 받으면서 쓰는 거고요. 우리나라 커피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이런 커피 머신 AS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출장비 내면 10에서 한 20만원 정도 들 거예요. 고장나면 고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대는 요거 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한 그라인더가 빠지잖아요. 이 반자동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동은 그라인더가 없기 때문에 그라인더가 한 90에서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70에서 100만원 정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게 조금 더 초기 비용은 전자동이 좀 더 적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점, 일단은 편하죠. 원터치니까 한 번 누르면 커피 한 잔 나오고, 두 번 누르면 2잔 나와요. 뭐 좋은 거 뭐냐면 커피 2잔 시켜요. 아메리카노. 그러면 이게 보통 추출구가 2개씩 있거든요. 한쪽에 하나씩 2개를 동시에 놓고 버튼 2번을 따닥 누르면 2잔이 연속 추출됩니다. 모든 다 대부분 기능이 그렇게 있어요. 4번 누르면 4번, 4잔이 딱딱딱딱 해서 4번이 연속으로 추출이 돼요. 그럼 컵만 계속 만들어 놓고 바꿔주면 금방 되거든요. 그런 기능 있고, 뭐 청소하기 너무 쉽죠. 마감할 때 이 청소 버튼 누르고 청소 약품 만들면 지가 알아서 세척까지, 내부 세척까지 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쉐어아트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 청소 기능까지 다 있으니까 안에 내부 세척까지 되고, 뭐 일일이 찌꺼기가 흘린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죠. 그리고 맛이 항상 영구적으로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맛있다 맛없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이 집은 이 맛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스타벅스에서 쓰고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SPC 그룹에서 쓰는 제품인데,
어, 이상한 거 쓰겠습니까? 좋은 거 쓰겠죠.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전자동과 반자동 선택하는 데는 참고하셔라. 전 개인적으로 전자동 추천드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반자동 하신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렸던데 원두 그라인더가 있는데요. 요건 수동, 요건 자동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여기 액정으로 그람 수를 정해서 자동으로 되고, 여기는 요거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딱딱딱딱딱 치면서, 옛날엔 저걸 다 썼는데 요즘 자동 나오면서 자동을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탁탁탁 치면서 너무 많이 흘리는 게 반이야. 이 전문가가 하면 좀 덜 흘리는데 알바들이 하면 아끼는 게 없어. 원두 1kg에 14,000원, 15,000원 하는데 한 3분의 1씩은 흘려요. 그래서 보통 원두 1kg 받으면 뭐 40잔이 나와야 되니 50잔이 나와야 되니 하는데, 우리가 영업할 때는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커피 원두 사장님이 실제로 해보면 한 30잔만 나오는 거야. 10잔이 없어져. 왜냐면 다 흘려서 버리거든요. 바닥이 항상 그냥 원두가루에 그냥 흘려있죠. 다르고. 그나마 근데 전자동 같은 경우는 딱 내 커피 머신에 맞는 그람수를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그거만 딱 이제 갈아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동을 많이 이왕 할 거면 추천을 하고요. 아무래도 반자동이 좀 싸요. 물론 반자동이 무조건 싸다는 건 아니고요. 반자동계에서도 명품 같은 경우는 뭐 300만원, 400만원짜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보급형이니까 전문 커피숍이 아니니까요. 반자동이 좀 싸고 전자동이 한 2-30만원 더 비쌀 거라서 한 50에서 150만원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핫워터 디스펜서를 꼭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우리 뭐 집에서 전자동 많이 쓰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까지 같이 나오니까 이게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거기에 이제 샷을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핫워터 디스펜서 같은 경우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있고, 근데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디스펜서에 원코크, 투코크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요건 뜨거운 물, 요건 정수물이에요. 보통 물, 그냥 정수만 된 물. 근데 요거 없는 모델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뜨거운 물만 나오고. 그러면 또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주로 나가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는 또 물컵, 큰 물컵에 1.5L 피처컵 같은 데다가 정수물 받아가지고 일일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요 제품,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할 거예요. 나이스 3 온수정수 투코크로 있는 거 한 50만원대입니다. 499,000원인가 그래요. 요거 사시면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요걸로 뜨거운 물 넣어서 나가면 되고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요걸로 얼음에다가 요 차가운 정수물 받아가지고 샷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제품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저랑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제빙기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제빙기 중요한데요. 150평 이상은 무조건 80kg 이상 써라. 100평 이하는 50kg 써도 상관없는데 100평 이상, 저는 무조건 80평대 이상 제품을 넣습니다. 이 공간이 허락한다면. 공간이 좀 더 크긴 한데요. 왜냐면 여름에 50평은 정말 딸려요. 얼음이. 50kg짜리는 얼음이 딸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250평 매장에 50kg짜리 하나 넣었다가 얼음이 진짜 겨울이면은 점심 전에 다 떨어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급하니까 그 전날 이제 그 다이소 가가지고 얼음 얼리는 그 통 있죠. 그거를 한 30개씩 사가지고 얼음을 30개, 40개를 얼려놔요. 저녁에 냉동고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부어서 깨면서 쓰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마트 가서 이제 돌얼음이라 그러죠. 각얼음. 얼음 이제 한 10봉지씩 급한 대로 사서 쓰고 하는데, 여름에는 항상 얼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빙기 돈 아깝겠지만 할 거면 평수가 무조건 150평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80kg 이상 대형. 80kg가 대형은 아니거든요. 150평, 200평,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80kg 이상. 이 80kg라는 건 생산 용량입니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 무조건 80kg 이상 생산. 최대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는 같은 경우는 150kg짜리 쓰거든요. 한여름에 370평의 얼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3분의 2 이상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쓰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하셔야 되는 게, 얼음 이제 사시면 이 차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얼음이 프레이크 타임이 있고 사각얼음 타임이 있어요. 요 기계 잘못 사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프레이크 타입인데 이 사각얼음 타입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이랑 잘 보셔야 돼요. 이 얼음 사이즈가 제빙기에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요 사각얼음 이렇게 정사각형의 요 얼음이 나오는 제빙기 회사가 있고요. 어떤 데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판얼음이라서 요렇게 약간
직사각형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에 한 3분의 1 사이즈? 2분의 1, 3분의 1 사이즈 나온 게 있고, 이렇게 프레이크라 그래서 되게 잔얼음, 이렇게 잔얼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컵이 크다 뭐 요러면은 요런 거 써도 상관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16온스 컵을 쓰게 되면 요거 얼음 한 5개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 이제 이제 샵 받으면은 얼음이 금방 쭈그러 들어가지고 맹맹해지죠. 얼음이. 그리고 물이 금방 안 시원해져요. 근데 또 반대로 이 프레이크 얼음을 쓰게 되면 너무 이제 잔얼음이 많이 들어있는 그 슬러시 같은 커피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많이 씁니다. 이래야 요렇게 가면 갈수록 얼음이 금방 시원해져요. 얼음이 받았을 때, 여름에 받았을 때 받자마자 차가워요. 근데 큰 얼음 넣으면 받으면 좀 안 차가워지죠. 그래서 요런 작은 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주시 같은데. 왜냐면 얼음의 양을 한 80%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얼음이 한 8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시 같은데 저가형 커피일수록 요거는 얼음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뭐 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요거 많이 쓰죠. 그래서 본인이 매장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커피 컵 사이즈라든지 요런 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빙기의 얼음 사이즈도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두 관련해서, 원두는 사실은 저는 커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매일 먹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싼 거 뭐 25,000원짜리 30,000원짜리도 써보고 8,000원 6,000원짜리 써보고 다 써봤는데요. 저도 10몇 년 동안 커피 원두를 써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 12,000원에서 15,000원 내외 제품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면 원두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매장 제가 갔더니 이 커피 머신 5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커피 머신에다가 본인은 이제 그 사장님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스타벅스 원두를 씁니다. 코스트코에서 27,000원짜리 앞에 쫙 이렇게 쌓아놓고 스타벅스 원두 해놓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두가 아무리 좋아도 요 추출하는 기계 자체가 떨어지면 이 맛을 못 낸다.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해서 원두는 그냥 합리적인 가격대 80에서 12,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대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18,000원, 2만원, 25,000원짜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두가 아무리 맛있어도 머신에서 따라오질 못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반자동 같은 경우는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 기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항상 찍으려고 그러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키즈카페 창업이나 뭐 요즘 이제 키즈카페 창업 시즌이 다시 열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도 한 3-4통 이상의 문의를 받거든요. 근데 많이들 뭐 비용을 들여야 되냐 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저 돈 한 번도 모욕하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상담해 드리면서 뭐 사소한 거는 뭐 지금 제가 올려놓은 솜사탕 기계 얼마냐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가 뭐 다쳤는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매장 하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어디 매장 하려는데 상권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도에서 보고 요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는 거는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고 재밌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부담 없이 카톡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상담했을 때 예전이랑 또 이어져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성공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